이번 시간에는 오간이 토끼 아기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토끼 아기 인형하고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 인형 몸통이나 얼굴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우선 이제 패키지 구성 원단하고 이제 부속 실하고 이렇게 삑삑이 눈알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서 보시면은 우선 종이본이 있어요. 종이본을 우선 가위로 이 종이본을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여기 종이본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바느질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우선 종이본을 가위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종이본을 다 잘라 주셨으면요. 우선 이 중에서 작은 귀는 빼고요. 작은 귀는 빼놓고 종이 설명서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어요. 그 본을 놓는 위치가 있는데 우선은 원단 늘어나는 방향 확인해 주시고요. 타올 느낌이 나는 부분이 겉감이거든요. 이 부분 맞닿게 원단 이렇게 놔주시고 그래서 몸통 부분 이렇게 놔주시고 얼굴 뒤통수 그 다음에 여기 얼굴 앞부분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큰 귀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그려주실 때는 저희 수성펜이나 기아펜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려주시고요. 큰 귀를 그려주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압축솜을 동봉해서 드리거든요. 큰 귀는 아니 우선 그려주시고요. 바느질 하실 때 이 솜하고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우선은 종이 설명서에 있는 대로 본을 놓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 종이본 자른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다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위치 한번 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요. 우선 요 몸통 부분, 몸통은 두 장을 같이 이렇게 진주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귀는 큰 귀도 바느질을 해주실 건데요. 큰 귀는 바느질 해주실 때 이렇게 밑에 솜을 하나 더 깔고 바느질을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요건 보여드리고요. 몸통하고 큰 귀를 제외한 얼굴 뒤통수랑 얼굴 앞부분 그 다음에 꼬리 얘네는 재단을 해줄 거예요. 재단을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얼굴 뒤통수는 한 장만 필요하고요. 꼬리랑 얘네 둘은 한 장만 저기 잘라주시면 되고요. 얼굴 앞부분은 두 장을 재단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재단을 해주실 때 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재단을 하는 부분 하나 얘만 잘라 볼게요. 하면은 얼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단 두 장을 같이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재단을 두 장을 같이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요. 얼굴 뒤통수 부분하고 꼬리는 한 장씩만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 앞부분은 이렇게 두 장 같이 재단을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몸통 부분하고 큰 귀 부분은 바느질을 한 다음에 재단을 해줄 거예요. 큰 귀는 바느질 해주실 때 이렇게 뒤에 솜도 한 장 넣어주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귀를 저희가 이제 그려볼 건데요. 작은 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무늬 있어요. 체크무늬 원단을 이렇게 반 접어주신 다음에 작은 귀를 반 접어주신 다음에 작은 귀를 놔주세요. 이렇게 놔주셨으면은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귀 본을 놔주시고요. 귀가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작은 귀를 두 번 그려주시고요. 작은 귀도 마찬가지로 박음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단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귀도 마찬가지로 두 장을 같이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두 장을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창구멍이 있어요. 요 밑에 일직선 부분은 창구멍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쪽으로 뒤집을 거기 때문에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은 땀 간격은 한 0.2에서 0.3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해가지고 조금 촘촘한 느낌이 들게끔 네,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박음질은 아까 제가 종이 설명서에 그 기본 바느질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희 난쟁이 동자로 유튜브 그 채널에도 기본 바느질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보시고 네, 이렇게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몸통 바느질도 아까 그 작은 귀 바느질한 거랑 똑같거든요. 요 목 부분, 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박음질로 원단 2장을 같이 해서 요 목 부분 제외하고 여기가 창구멍이거든요. 목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2장 같이 원단 타올지 2장 같이 땀 간격은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고요. 그 간격으로 원단 2장을 촘촘하게 박음질로 선 따라서 네,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거 바느질 해주실 때 너무 당겨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타올지도 그렇고 신축이 있는 원단이라서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잡히듯이 약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손으로 펴가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큰 귀를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큰 귀는 바느질을 해줄 때 요 뒤에 압축솜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축솜하고 같이 큰 귀도 마찬가지로 아까 작은 귀랑 똑같이 요 밑에 일직선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그 부분 제외하고 솜하고 같이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잡아당기면서 바느질 하시면 약간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주면서 평평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네, 좀 눌러줘 가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솜하고 같이 큰 귀는 원단 2장과 솜하고 같이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 박음질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아까 얼굴 앞부분 원단 2장 재단을 했거든요. 2장 재단을 한 요 2장을 또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굴곡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굴곡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과 약간 완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굴곡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먼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느질 땀은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접은 0.4에서 0.5cm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원단 끝에서 0.4에서 0.5cm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2장을 같이 박음질을 해주세요. 저는 실은 2가닥 정도 사용을 했고요. 박음질 하실 때는 실 2가닥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마 제일 튼튼하고 좀 편하실 거예요. 더 두껍게 하는 것보다도 바느질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접 0.4에서 0.5cm 정도 들어오고 바늘 땀은 0.2에서 0.3cm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울지 않게끔 해가지고 박음질로 우선 굴곡이 조금 더 있는 얼굴의 앞부분만 먼저 이렇게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네, 얼굴에 이렇게 앞부분 굴곡 있는 부분을 박음질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아까 얼굴의 뒷부분 저희가 한 장 재단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 한 장 재단해 놓은 거 요거를 반을 접어서 중심선을 표시해 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중심선을 이렇게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바느질 끝낸 얼굴의 앞부분 있죠. 앞부분에 바느질 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겉감이 맞닿게끔 타올 느낌이 나는 부분이 겉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부분 중심선, 이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중심선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바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중심선에다가 시침핀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얼굴이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뭐 크게 영상이나 설명서 보시고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하고 뒤통수랑 이렇게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사이즈가 거의 맞거든요. 이렇게 둘레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얼굴 바느질 해주신 것처럼 두 장을 같이 시접은 0.4에서 0.5cm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음질 땀은 0.2에서 0.3cm 정도 겉감이 이렇게 맞닿게끔 해주신 다음에 시접 0.4에서 0.5cm 정도, 박음질 땀수는 0.2에서 0.3cm 정도 두시고, 요 목 부분, 목하고 만나는 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삥 둘러서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저희가 솜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바느질은 박음질로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목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박음질을 다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재단을 해주실 때는 시접을 한 0.4에서 0.5cm 정도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박음질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두 장을 같이 이렇게 다 재단을 해주세요. 시접은 0.4에서 0.5cm 정도 주시고, 이렇게 두 장을 같이 선 따라서 박음질 해주신 그 선 따라서 이렇게 다 같이 재단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시접을 제외하고 이렇게 몸통 부분, 그 다음에 큰 귀는 이렇게 솜하고 같이 잘라주시고, 작은 귀도 이렇게 재단을 해주셨으면요. 우선 큰 귀랑 작은 귀는 옆에 두시고, 여기 아까 우리 만들었던 얼굴 부분 있죠? 얼굴 부분 이렇게 창구멍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재단을 해주시다 보면 이렇게 다리,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이렇게 좀 시접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위밥이라 그래서 바느질 선까지 가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얼굴하고 몸통 부분 뒤집어 주셨으면요. 이제 솜을 넣어 볼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방울솜은 압축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시기 하루 전이나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더 이렇게 몽골몽골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얼굴 부분하고 몸통 부분에다가 솜을 넣어 주실 건데요. 솜을 너무 딱딱하게 넣어주지 마시고요. 말랑말랑할 정도로, 아기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면서 말랑말랑할 정도로만 해서 몸통하고 얼굴에다가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넣어주실 때는 이렇게 창구멍의 반대 방향,
이쪽에 끝부분부터 채워서 넣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라인을 잡아가면서 굴곡이 이렇게 주름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바느질 선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주름지거나 하지 않게끔 말랑말랑할 정도로 이 선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솜을 얼굴하고 몸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몸통 부분에도 솜을 넣어 주실 때요, 얼굴하고 다르게 이렇게 팔이나 다리의 끝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까지 손가락으로 솜을 넣기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솜 넣는 가위가 있으시면은 사용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솜 넣는 가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젓가락 있죠. 이렇게 몸통에 솜을 넣어 주시면서요, 다리 부분 하고 이렇게 팔 부분 넣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삑삑이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요거 삑삑이는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인형에서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아기들 뭐 잘 때 이용하실 분들은 요 삑삑이는 빼고 솜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삑삑이를 중간에 몸통 부분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솜을 구석구석 이렇게 채워 주세요. 여기 얼굴하고 몸통 부분에 솜을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요, 창구멍을 완전히 닫아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얼굴 부분하고 몸통 목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그 둘레를, 목둘레, 얼굴 부분의 목둘레하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의 목둘레를 이렇게 홈질로 삥 둘러서 홈질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겨서 연결을 시킬 때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서 홈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삥 둘러서 홈질을 해주셨으면요, 이게 솜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쭉 잡아 당겨 주세요. 쭉 잡아 당겨서 매듭을 단단하게 이렇게 매듭을 져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조금 있다가 몸통하고 머리 연결할 때 조금 더 손쉽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홈질을 해주신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몸통도 마찬가지로 이 목둘레 부분 삥 둘러서 홈질 해주셔가지고 쭉 잡아당겨서 머리처럼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여기 몸통의 목 부분도 이렇게 홈질을 해주셨으면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단단하게 매듭을 져 주셔야 돼요. 나중에 풀어지면 안 되거든요. 매듭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매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작은 기, 그러니까 큰 기랑 작은 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큰 기하고 작은 기를 뒤집어 주세요. 큰 기는 원단과 원단 사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솜이 있어서 조금 뒤집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살살살 매만져 가면서 이제 귀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큰 귀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귀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귀는 양쪽에 하나하나 2개가 달릴 거니까요, 이렇게 큰 귀랑 작은 귀를 다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요, 큰 귀 위에다가 작은 귀를 이렇게 올려놓고, 네, 적당한 위치에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작은 귀 요 테두리를 따라서 홈질로 큰 귀와 작은 귀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큰 귀 뒤쪽으로 바늘땀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큰 귀는 원단 한 장만 떠줄 거고요, 작은 귀는 같이 2장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홈질을 해줄 거예요. 홈질을
이 땀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이쁘게 연출될 수 있게끔, 핸드메이드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귀 원단은 한 장만 떠주시고 작은 귀는 두 장을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매만져 주시면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는 바느질선이 안 보이고요. 이 앞쪽에만 홈질선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귀 테두리를 따라서 작은 귀와 큰 귀를 같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작은 귀를 큰 귀하고 붙여주셨으면요. 이렇게 반 접어서 이 밑부분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홈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좀 두껍기 때문에 한 땀 정도로 이렇게 떠서 그냥 반 접은 상태를 고정을 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솜하고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반대편 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여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얼굴에다가 이제 귀를 달아줄 건데요. 얼굴 중심선이 아까 있었잖아요. 앞얼굴 쪽에 여기서 한 설명서에는 한 1.3cm 정도라고 하는데 1.3cm도 괜찮고 1.5cm 정도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 이제 귀가 달릴 위치를 우선은 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달아주시면 훨씬 더 귀 달아주실 때 편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한 1.5cm, 이게 이 얼굴의 앞 중심선이 바느질 하면서 약간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귀를 0.3이나 0.5cm 정도 부분에다가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귀를 대보세요. 그러면 크게 이 얼굴 중심선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요 정도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귀를 달아줄 건데, 귀는 공고르기로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위치, 여기 중심선과 요 중심선에서 1.3에서 5cm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귀가 중간 정도에 달리게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요. 공고르기로 이 위치에다가 귀를 삥 둘러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삥 둘러서 공고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을 한 땀 떠주셨으면 귀를 한 땀 떠주시고요. 공고르기를 처음에 촘촘하게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조금 듬성듬성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공고르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귀하고 얼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귀를 밑부분, 머리에 귀가 달리는 부분을 삥 돌아서 공고르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공고르기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고르기 바느질법 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바느질을 삥 둘러서, 저는 2번 해줄 거예요. 처음에 공고르기를 약간 듬성듬성하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공고르기를 할 때 조금 촘촘하게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 한 땀 뜨고, 얼굴 한 땀 떴죠. 그 다음에 귀 부분 한 땀 떠주고 살짝 잡아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얼굴 부분 살짝 떠주고 귀 부분도 살짝 떠주고,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가면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귀 밑부분을 삥 둘러서 이렇게 공고르기를 해서 귀하고
귀를 머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고리기로 달아주세요. 반대편 귀도 동일한 방법으로 귀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귀를 이렇게 뽕긋하게 달아주셨으면요. 그 다음엔 이제 얼굴에 술을 놔볼 건데요. 그러니까 술을 놓으시기 전에 우선 밑그림을 좀 그려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술 놓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코도 좀 그려주시고요. 코. 이거는 특별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코, 입. 저희가 이제 토끼 이미지가 있잖아요. 눈웃이도 좀 해주시고 서로 비슷하게 대칭이 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달아주시고 이렇게 깨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술을 놔볼게요. 제가 아까 박음질이나 모음질 바느질을 할 때는 실을 2가닥 정도로 바느질을 했는데요. 술을 놔주실 때는 실을 4가닥 정도 저 이용하거든요. 이쪽에서 목 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우선 이제 제일 가까운 입을 술을 놔줄 건데요. 이렇게 직선 같은 부분을 술을 놔주실 때는 저는 박음질을 이용해서 술을 놓거든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밑그림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박음질로 술을 놔주세요. 직선 부분은 박음질 바느질법을 이용해서 술을 놔주시면 돼요. 실이 엉키지 않게끔, 실이 4가닥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끔 엉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직선 바느질을 직선 부분 수놓을 때는 박음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술을 놔주세요. 입부분을 박음질로 술을 놔주셨으면요. 그 다음엔 이제 코 부분을 술을 놔줄 건데요. 저희 그 토끼는 코 부분이 이렇게 세모 모양 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밑그림 그린 요 외곽선 있잖아요. 외곽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술을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또 다시 한번 위로 바늘을 빼서 이렇게 여기 코 여기 그림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로 채워주는 느낌.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빈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빈틈이 생기면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위아래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시게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는 느낌으로 코를 수놔주세요. 실이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엉키지 않게끔 조심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를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코 부분 수놓는 거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근깨를 해볼 건데, 주근깨는 씨앗수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면 동그란 말 그대로 점같이 생기는 자수법인데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씨앗수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수인데 이렇게 한번 바늘에다가 실을 돌려서 이렇게 살짝 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점이 생기는 동글동글한 말 그대로 씨앗 모양의 수가 생기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게 어려우시면요
그냥 이렇게 한 땀 정도 떠주셔도 돼요. 그냥 약간 실이 나온 그 부분에서 약간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작은 점이 생기거든요. 작은 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씨앗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실이 나왔죠. 실이 나왔으면 요 옆으로 같은 구멍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약간 옆에 한 1mm 정도 떨어져서 1mm 정도 떨어져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하고, 반대편 이제 주근깨도 이렇게 위치 잡아가지고 바늘을 이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반대편 주근깨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조금 작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게 조금 싫으시면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근깨를 수 놔주세요. 이렇게 주근깨까지 수 놔주셨으면요, 매듭은 이 목 부분 조금 있다가 몸통하고 연결해 주실 거거든요. 바늘 이쪽으로 빼셔가지고 매듭을 이쪽으로 해주시고 매듭을 해주시고 감춰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눈을 달아줄 건데, 눈은 저희가 이렇게 단추처럼 생긴 검정 눈을 보내드리고요. 단추가 싫으시면 수를 놔서 달아주셔도 돼요. 씨앗수를 저희가 조만간 영상을 하나 다시 올릴 건데, 씨앗수를 아주 크게 여러 번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아까 코를 채워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눈을 실로 채워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선 저희가 이제 드리는 단추로 이렇게 눈을 달아주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을, 그러니까 매듭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바늘을 빼서 단추 달듯이 이렇게 하나 달아줬잖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매듭은 여기 목 부분 이쪽으로 빼줄 거예요. 좀 이따가 이쪽은 감춰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적당하게 당겨주세요. 눈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 위치에서 살짝 들어가는 느낌, 살짝 당겨지는 느낌, 요 정도에서 눈을 달아주시고 밑에서 매듭을 져주세요. 매듭을 져주시고요. 매듭을 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눈을 맞춰서 살짝 당겨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눈을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얼굴도 다 완성이 됐으면요, 몸하고 머리랑 이제 이어줄 건데요. 우선은 여기 옆선 부분 있죠, 몸통에 하고 여기 머리 부분도 요 바느질선 여기를 먼저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머리랑 몸통을 연결을 해주시면 좀 바느질하기가 쉬워요. 삥 둘러서 공그르기로 머리하고 몸통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의 이 어깨선과 얼굴에 여기 바느질선 있죠, 거기를 우선 이렇게 한 땀씩 떠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양쪽 다요. 이쪽도 이렇게 하셨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자, 어깨선에서 한 땀 떠주시고요. 한 땀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선에서도 한 땀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어깨선으로 내려와서
매듭을 져서 이렇게 옆선 부분이 서로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됐죠. 고정이 된 상태에서 목둘레를 삥 둘러서 아까 귀 달듯이 목둘레를 삥 둘러서 공그리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아까 작은 그러니까 귀를 달아줄 때랑 마찬가지로 우선 공구리개를 땀을 조금 넓게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통하고 머리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목둘레를 삥 둘러서 저는 2번 공그리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머리하고 몸을 연결을 해주셨으면요. 얘는 약간 옆에 놓고 이제 장식을 해줄 거예요. 예, 이제 아기 목에다가 이렇게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요. 레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레이스를 좀 넉넉하게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한 절반 정도만 잘라도 애기 목이 충분히 둘러줄 것 같아요. 보시면 우선은 요걸 이제 애기 목둘레에 한번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요. 애기 목둘레에 둘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대보고 요 정도, 네, 요 정도 됐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리본 테이프 보내드리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요 위에 바느질선 있어요. 요 위에 바느질선 위에다가 요 리본 테이프를 이렇게 반 접어서 중심선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요 바느질선이 안 보이게끔 올려놓고 여기서는 홈질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요거 레이스하고 여기 리본 테이프랑 고정을 시켜주세요. 저는 홈질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레이스에다가 리본 테이프를 달아주셨으면요. 애기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시면 오가닉 미미 아기 토끼 인형 만들기 완성이고요. 미미 아빠나 엄마 같은 경우에도 엄마 이게 장식 같은 거 달리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와펜이나 수성펜은 분무기로 물 뿌려 주시면 얼굴에 표정 그려놓은 거 다 지워지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